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접시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선명한 적색 생고기 덩어리, 그 위에 날달걀 노른자 하나가 올라가 있습니다. 주변엔 다진 양파, 케이퍼, 파슬리가 예쁘게 장식되어 있고요. 불 없습니다. 가스레인지 필요 없습니다. 이건 100% 날 것 그대로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먹는 사람들이 어디 사냐고요? 파리 한복판입니다. 미슐랭 별점 레스토랑에서 정장 입은 신사숙녀들이 와인 한 잔 곁들이며 이 생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인 기준으로 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에젠코리아, DC인사이드에서 이 사진 올려보세요. 댓글창 난리 납니다. 저게 음식이냐? 위생이 없냐? 식중독 각이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게 고급 요리의 상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오늘은 바로 이 충격적인 음식, 스테이크 타르타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프랑스인들은 생고기를 그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먹는 건지, 그리고 이 음식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름이 타르타르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프랑스 음식인데 왜 이름이 타르타르냐고요? 여기에 엄청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 군대가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쳐들어오던 시절, 이 군대 안에는 타타르족이라는 투르크계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을 타고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타타르 기병들이 긴 행군 중에 날고기를 말 안장 밑에 끼워놓고 달렸다는 겁니다. 말의 체온과 안장의 압력으로 고기가 부드럽게 눌리면 그걸 바로 꺼내 먹었다고. 불도 없이, 조리도 없이요. 와, 이게 진짜라면 정말 미친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최신 역사학 연구에 따르면 이 전설은 과장된 부분이 큽니다. 말 안장 밑에 고기는 실제로는 고기를 연하게 하려는 용도가 아니라 말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거였다는 분석도 있고요. 어쨌든 이 전설이 유럽에 퍼지면서 타타르 사람들이 먹던 생고기라는 이미지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초기에 이 음식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비프스테이크, 라메리켄, 그러니까 미국식 쇠고기 요리라고 불렀습니다. 왜 미국식이냐고요? 당시 유럽인들 눈에 미국인들은 뭔가 야만적으로 고기를 막 먹는 이미지였대요. 하하, 실제로는 전혀 미국 음식이 아닌데 말이죠. 이 음식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건 20세기 초입니다. 1900년대 파리 비스트로들이 이 생고기 요리를 메뉴에 올리기 시작했고 1920, 30년대 들어 프랑스 요리계의 전설 오규스트 에스코피에 셰프가 이 요리를 정식으로 레시피에 기재하면서 공식 프랑스 요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1938년 프랑스 요리의 바이블로 불리는 라루스 가스트로노미크의 타르타르 레시피가 실리면서 이 음식은 프랑스 미식 문화의 공식 일원이 됩니다. 이 음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겠죠? 유목민의 전설 플러스 유럽의 재해석 플러스 프랑스의 세련됨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자, 이제 한국인 시각으로 잠깐 멈춰봅시다. 이게 솔직히 이해가 되세요? 유럽 사람들이요. 한국인보다 날 것 음식에 훨씬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회 먹다 못 먹겠다는 서양인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 그것도 프랑스에서 이런 생고기 요리가 고급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게 처음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한국인도 알고 보면 생고기를 먹습니다. 바로 육회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게 있어요. 우리 육회는 언제부터 먹었냐고요. 기록을 보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 문화 때문에 육식 자체가 제한됐지만 그래도 건강 회복 목적으로 날고기를 먹는 풍습이 이어졌어요. 조선시대엔 궁중 요리로도 등장했고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실린 조선 후기 조리서 시의전서에는 육회 만드는 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기 없는 연한 쇠고기를 가늘게 채 썰어 파, 마늘,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꿀을 넣고 잘 주물러 재운 다음 잣가루를 얹어 먹는다고. 지금 우리가 먹는 육회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건 중국에서는 생고기 먹는 문화가 14세기경에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송나라 시절 육회로 인한 전염병이 돌면서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생고기로 인한 식중독 사고 때문에 현재는 육회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프랑스만은 여전히 이 생고기 요리를 먹고 있습니다. 동서양에서 유일하게 생고기 문화를 살아남긴 두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프랑스의 타르타르는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게 그냥 생고기 덩어리 던져놓는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고기 선택입니다. 타르타르에 쓰는 쇠고기는 아무 고기나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최고급 안심 부위를 씁니다. 힘줄 없고 지방 거의 없는 순수한 살코기만. 게다가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당일 도축된 고기를 쓰는 게 기본이에요. 파리의 명성 있는 레스토랑들은 자기들이 직접 계약한 농장에서 풀먹고 자란 소의 고기만 씁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인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우리 육회도 똑같거든요. 전라남도 함평이나 광주 같은 지역에서 육회를 제대로 먹으려면 당일 도축한 생고기여야 합니다. 당일 도축 아니면 안 먹는다는 식의 기준이 있죠. 두 번째, 칼질입니다. 타르타르의 고기 손질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얇게 썰어서 잘게 다지는 방법, 혹은 직접 손으로 다지는 방법. 중요한 건 절대 기계 믹서 같은 걸로 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로 갈면 육즙이 다 빠져나가고 질감이 퍼석해지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셰프가 직접 칼로 고기를 조심스럽게 다집니다. 파리의 유명 비스트로 조제핀 쉐 뒤모네에서는 이 과정을 아예 손님 테이블 앞에서 합니다. 셰프가 테이블에 재료를 들고 와서 눈앞에서 직접 고기를 다지고 양념을 넣고 버무려서 접시에 담아줘요. 음식을 만드는 퍼포먼스 자체가 하나의 쇼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양념입니다. 여기서 한국 육회랑 확실히 갈립니다. 우리 육회엔 참기름, 간장, 설탕, 마늘이 들어가잖아요. 고소하고 달콤한 감칠맛이 특징이죠. 반면 타르타르엔 케이퍼, 샬롯 작은 양파, 파슬리, 우스터 소스, 약간의 레몬즙, 그리고 겨자가 들어갑니다. 맛의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육회는 달고 고소하게, 타르타르는 새콤하고 짭짤하게, 그 위에 올라가는 날달걀 노른자는 공통점입니다. 육회에도 노른자 올리고, 타르타르에도 노른자 올려요. 마지막으로 플레이팅. 고기를 원통 모양으로 예쁘게 눌러서 접시 중앙에 놓고 노른자를 그 위에 올립니다. 주변엔 채 썬 샬롯, 파슬리, 가끔은 케이퍼가 이쁘게 배치되죠. 바게트 빵 한 조각과 같이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프랑스인들한테 타르타르는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 미적 감각까지 담긴 작품입니다. 그럼 이 음식 먹는 게 안전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0%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생고기에는 대장균 557, H7,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음식을 가열하면 이 균들이 71도 이상에서 사멸하지만 타르타르는 그 과정이 없으니까요. 실제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2022년 말 슬로베니아에서는 타르타르를 먹은 사람 138명이 살모넬라에 감염되는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병원에 입원했고요. 과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탈리아산 타르타르 상품 중 일부에서 리스테리아균 검출 비율이 최대 55%에 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날달걀 노른자의 경우 계란 2만 개 중 1개꼴로 살모넬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통계도 있어요. 한국 식약처 MFDS 기준으로 보면 생고기를 이렇게 그냥 먹는 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국에선 소고기도 반드시 적정 온도로 익혀야 한다는 권고가 기본이니까요. 그러면 왜 프랑스에선 이걸 먹냐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선택의 자유. 유럽의 음식 문화에는 본인이 알고 먹는 건 본인 책임이라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강합니다. 식품 당국이 어느 정도 위험을 알리되 먹을지 말지는 개인이 결정하는 거죠. 둘째, 엄격한 식재료 관리. 명성 있는 프랑스 레스토랑들은 고기의 품질과 신선도에 극단적으로 집착합니다. 공급 농장, 도축 시점, 보관 온도까지 모두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타르타르는 먹을 만한 음식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위험이 0이 되지는 않아요. 이건 프랑스 요리사들도 압니다. 그럼에도 먹는 건 미식에 대한 신뢰와 문화적 자부심이 그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 생고기 요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실 날고기를 먹는 나라가 프랑스만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육회, 한국의 육회는 부드럽게 채 썬 쇠고기에 참기름, 간장, 설탕, 마늘을 섞고 배채를 함께 올려 먹습니다.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에요.
달걀 노른자는 육회에도 올라가죠. 타르타르와 비교하면 한국 육회는 훨씬 더 달콤하고 한국인 입맛에 맞게 발전됐습니다. 광장시장 육회는 이제 BTS 같은 해외 스타들도 먹으러 오는 관광 명소가 됐죠. 이탈리아엔 카르파초가 있습니다. 쇠고기나 생선을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얇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 레몬즙, 파르메산 치즈를 뿌려 먹는 음식이에요. 타르타르보다 훨씬 가볍고 담백한 맛입니다. 노른자나 복잡한 양념 없이 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죠. 에티오피아엔 키포키포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다진 생쇠고기에 녹인 버터와 에티오피아 특유의 매운 향신료 미트미타를 섞어 먹는데요. 타르타르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렬한 향신료 맛이 납니다. 인제라라는 전통 납작빵과 같이 먹어요. 태국 동북부 이산 지방에도 비슷한 음식이 있습니다. 랍디브라고 날고기에 생피, 피시소스, 고춧가루, 허브를 섞어 먹는 건데요. 솔직히 이건 한국인 입장에서 좀 더 충격적입니다. 피까지 넣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날고기 문화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타르타르가 유독 전 세계 고급 레스토랑 메뉴에 당당하게 올라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프랑스의 브랜드 파워입니다. 프랑스 음식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뉴욕, 도쿄, 서울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도 스테이크 타르타르는 메뉴에 올라 있습니다. 연어 타르타르, 참치 타르타르처럼 생선 버전도 생겼고요. 그럼 한국인이 이걸 먹으면 어떨까요? 실제로 프랑스 여행 간 한국인들 후기를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거 완전 육회잖아. 우리 육회랑 똑같네. 의외로 맛있다. 양파 냄새가 너무 강하고 느끼해서 못 먹겠다. 맞아요. 한국인이 이미 육회를 즐겨 먹는다면 타르타르도 그렇게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이퍼와 우스터 소스, 겨자의 조합이 한국인 혀에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반면에 날고기 자체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질감, 냄새, 생달걀 노른자까지 처음엔 꽤 파격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중요한 건 처음 시도한다면 반드시 믿을만한 레스토랑에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타르타르를 파는 프렌치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식재료 관리 제대로 되는 곳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고기는 신선도가 전부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날고기 먹는 건 미개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타르타르가 프랑스에서 고급 문화로 발전한 건 그들이 식재료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철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열해야만 안전하다는 강박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접근 방식이죠. 물론 위험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국 식약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육회 먹잖아요. 광장시장에서 수십 년째 육회 먹어온 사람들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죠. 생고기 문화에서 중요한 건 위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신선도 관리와 위생이라는 겁니다. 타르타르가 프랑스에서 살아남은 것도 우리 육회가 한국에서 살아남은 것도 결국 같은 이유입니다. 신선한 재료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맛을 즐기는 식문화죠. 그렇게 생각하면 프랑스의 타르타르와 우리의 육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상당히 비슷한 철학 위에 서 있는 음식들입니다. 자, 오늘 스테이크 타르타르에 대해 꽤 깊이 파헤쳐봤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타르타르의 기원은 중앙아시아 유목민 전설에서 시작됐지만 실제로 이 음식이 지금의 형태로 완성된 건 20세기 초 파리입니다. 프랑스 요리계의 대가들이 이 생고기 요리를 세련되게 다듬어 고급 미식 문화의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날달걀, 케이퍼, 샬롯, 겨자가 들어간 이 100% 생고기 요리는 분명히 위험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균이 날고기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하지만 프랑스에선 철저한 식재료 관리와 고급 식재료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개인 선택의 자유라는 문화가 이 음식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육회도 이 타르타르도 결국 최고급 신선한 재료의 맛을 직접 느끼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된 음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나라가 비슷한 음식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은 만약 파리에 가게 된다면 스테이크 타르타르 한번 도전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육회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생고기 도전해보신 분 경험도 공유해주시고요. 같이 얘기 나눠봅시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세계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